자, fx라고 하는 게 극대값을 알파라고 하자 그랬는데 함수 fx와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x에 대한 방정식 fx-n분의 알파 x는 0이다.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면 되겠죠? 자,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절대. 자, fx는 지금 결국엔 뭡니까? n분의 알파 x다라고 쓸 수가 있고 우선 알파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 그래프 그리는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fx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x분의 2에 ln이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제곱수가 앞으로 나가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절대값 x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실제 이 녀석은 만일 이 식에 의하면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거죠.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f의 x랑 서로 어떻게? 서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값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x를 하게 되면 결국에 전체 부호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자, 이 경우는 결국에는 x가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x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린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f'의 x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결국에 2를 앞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1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ln x다 라고까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 이퀄 2라고 하는 녀석에서 극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lnx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녀석이 1이다라고 하고 이 녀석이 lnx다라고 하게 된다면 1에서 lnx를 빼니까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서 결국에는 어떻게 x 이퀄 2라고 하는 녀석에서 극대를 갖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얘는 분수함수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범위 내에서 x가 어떻게 0의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ln의 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처리가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그 녀석을 어떻게 0의 우극한으로 그냥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엔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어떻게 fx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처리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x 이퀄 0이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에는 정근선에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가 이번에는 무한으로 발산 처리가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이거는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x분의 2의 lnx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항함수가 lnx보다는 어떻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얘는 0으로 수렴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분모 분자를 어떻게 미분을 해가지고 로피탈 정리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그래프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에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그래프를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그리질 않았는데 우선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결국에는 이 녀석은 지금 원점을 지나는 함수에 해당이 될 것이고 결국에 이때의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2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극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f의 알파라고 하는 녀석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f의 알파는 f의 2라고 하는 녀석이랑 서로 같다. 잠깐만요. 극대값을 알파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녀석 지우고요. 요 녀석이 알파가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2에 해당이 되어서 결국에 요 녀석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2n분의 2의 x 이퀄 y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우선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원점을 지나면서 접하게끔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자, 약간 좀 그래프가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을 t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미분했을 때니까 지금 여기에 t의 제곱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ln t다라고 해서 쓰면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2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지 x 마이너스 t에다가 다시 플러스 그 다음에 t분의 뭐라고 하면 됩니까? 2의 ln 그 다음에 t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때 t라고 한 녀석을 0보다 크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x자리랑 y자리에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원점을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각각 0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자, 0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에 t분의 뭐라고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 거고요. 1 마이너스 ln t다라고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죠. 자, 다시 어떻게 플러스 t분의 2의 ln t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0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정리를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t분의 그 다음에 4의 ln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2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소리고 그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퀄 0이라고 했고 t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4의 그 다음에 ln t 이퀄 2가 되어서 결국에 t라고 한 녀석은 루트에 어떻게 2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까지 쓸 수가 있어요.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요 녀석의 지금 그때의 x값이 결국엔 뭐가 된다? 루트 2에 해당이 된다 라고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 보시면 2분의 2에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2분의 1이니까 결국에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 n이라고 한 녀석이 결국에는 어떻게 2였을 때 결국엔 지금처럼 어떻게 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n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분모의 값이 더 작아지니까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기울기가 더 가파라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그마 n 이퀄 1부터 10까지 a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에 a의 1이라고 한 녀석 자체가 결국엔 뭐가 된다? 0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n이 1이었을 때, 즉 a의 뭐라고 하면 됩니까? a의 2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녀석은 결국엔 뭐가 된다?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접하고 있는 상태니까 한 점,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n의 값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의 기울기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완만해진다는 소리니까 이때는 하나, 둘, 그 다음에 3개, 그리고 4개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부터 10까지 총 8개가 결국에는 어떻게 4개의 점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 8에 32. 자, 그래서 어떻게 2까지 더하게 되면 34가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뭐 앞에 있는 문제가 워낙에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이쪽 문제에서 좀 쉬어가는 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배워가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접하고 있는, 동시에 접하는 경우 얘를 어떻게 정확하게 보조선을 먼저 그어놓고 결국에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우선은 그래프를 그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잘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gx 한번 볼까요? gx. 자, gx는요, 2의 x의 4제곱에다가 다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g'의 x를 먼저 해주셔야겠죠? 자,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 2의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해서 써놓을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전에 배웠던 거랑 정반대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x의 4제곱. 자, 요 녀석을 그대로 쓰는데 어떻게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플러스로 이렇게 해서 갈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얘를 미분한 녀석을 뒤에다가 딱 쓰시면 결국에 4의 x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퀄 마이너스 그 다음에
2에다가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보는 바와 같이 x 마이너스 어떻게? 4.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얘 자체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분수함수예요. 2의 x 거듭제곱 분의 2에다가 x의 4제곱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x가 무한으로 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0으로 수렴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의 부호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가 0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4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4차 함수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지금처럼 3중분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그래프 전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겠죠. 0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녀석의 그래프를 어떻게 대충 내가 계략적으로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x의 4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2의 x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둘 다 양의 값이 나오니까, 그리고 어떻게 쭉 뻗어 올라가는 그 무한으로 발산 처리가 되니까 결국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얘는 어떻게 증가를 하는데 이 녀석의 부분이랑 서로 곱해지게 되면 계속해서 커져 나간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다가 이 녀석 정근선이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쭉 내려가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얘의 감소 상태가 얘의 증가 상태보다는 훨씬 어떻게 빠르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결국엔 정근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라고 해서 전체적인 그래프를 미분 없이도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녀석이 지금 보는 것이 4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0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자, 이 녀석 자체가 gx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이렇게 써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런데 hx라고 하는 녀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f에다가 지금 gx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fx라고 하는 녀석은 최소값이 0인 4차 함수,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요,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을 여기서 한번 써먹어 볼게요.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련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2분의 1인 양의 값인데 얘는 미분 가능한 4차 함수예요. 그런데 최소값은 어떻게? 0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최소값 0을 만들어내는 그때 x의 값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미분값이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좀 이어져요? 이해돼요? 최소값이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fx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뭐 맞닿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중요한 것은 최소값 0을 만들어낸다고 했으니까 이 0을 만들어내는 그 지점에서만큼은 지금처럼 어떻게 미분 개수 자체가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결국에는 방정식 hx 이퀄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hx의 실근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얘 이퀄 0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먼저고, 그리고 f에 어떻게 gx가 0이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요 녀석을 내가 t다라고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f의 입장에서 내가 t의 값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되더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때의 gx라고 하는 녀석은 t의 값이랑 어떻게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실제 여기에서의 어떻게 실근의 전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 녀석의 개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 여기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총 4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4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t의 값 자체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잡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최대 지금 3개에서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 만일에 4개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총 2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해요. 어떤 거냐면 지금처럼
얘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t가 알파일 때 됐죠? 그리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t가 베타였을 때 또는 t가 베타이면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t가 감마였을 때를 같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긋고요. 또 하나를 이렇게 그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서로 다른 근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총 4개로 맞춰내려면 최대 3개를 만들어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더 만들어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한번 보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때의 t라고 한 녀석이 만일에 알파 또는 어떻게 베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보는 바지 gx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이 gx라고 한 녀석이 알파 또는 베타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를 거꾸로 어떻게 그냥 거꾸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f에 어떻게 알파라고 한 녀석도 0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f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베타라고 한 녀석도 0이 되더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4차 함수 자체에서 결국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만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때의 최소는 또 0으로 어떻게 서로 동일해야 된다는 그 말은 즉슨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알파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여기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베타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때의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0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이 녀석이 0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두 번째 나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보니까 hx라고 하는 것은 x = 0에서 극소를 갖는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결국엔 나다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여러 경우 중에서 어떻게 그래프 하나를 확정지어라 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실제 x = 0에서 극소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할 건데 자, 여기다 한번 써보면 hx라고 하는 녀석을 미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h'이라고 이렇게 약식으로 쓸게요. f'이 어떻게 g의 x가 되고요. 속미분을 다시 해야 되니까 g'의 x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지금 보시면 이 합성함수의 미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갈게요. 자, 이 녀석을 바라보면서 여기다 쓸게요. x가 0의 우극한이다라고, 아니 0의 자극한이라고 합시다. 0의 자극한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gx라고 하는 녀석의 입장에서는 0의 자극한이라고 했으니까 gx는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gx는 어떻게 0의 우극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0의 자극한으로 가게 되면 gx라고 하는 녀석은 0의 우극한으로 가요. 그러면 얘가 0의 우극한으로 가게 된다면 이렇게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0의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의 f'의 어떻게 그때의 부호조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증가를 하게 돼요. 증가를 하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요 녀석의 부호는 자, 이걸 이렇게 나눌게요. 요 녀석의 부호는 양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의 x라고 했는데 지금 0의 우극한이라고, 아니, 0의 자극한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g'의 x는 0보다 작다? 음수에 해당이 되더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이번엔 0의 우극한이다라고 한번 해보면 역시나 얘도 어떻게 g의 x라고 한 녀석이 0의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간에 gx는 어떻게 0의 우극한으로 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이 녀석이 0의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양의 값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0의 우극한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 gx라고 한 녀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증가,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감소하다가 증가, 극소를 맞춰줄 수가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을 때 이런 것도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뭐 사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요 녀석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 베타고요. 그리고 요 녀석이 어떻게? 감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 0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0이 여기 있다라는 그 말은 즉슨 동일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면 0의 자극한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0의 자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간에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0의 우극한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된다라고 해서 음의 값을 갖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의 자극한이라고 했으니까 0의 자극한에서는 다시 감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감소.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이미 글러먹은 거죠. 왜냐하면 0에서의 어떻게? 극수가 나오려면 결국에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미 양이 나와버렸으니까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두 녀석의 그래프 중에서 근의 위치가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녀석 첫 번째 그래프가 맞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나머지 다의 조건을 보면은 방정식 hx는 8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지금 총 6개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6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8에다가 어떻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이 gx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g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fx라고 한 녀석 자체가 f의 그 gx라고 했을 때 이 gx 자체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t는 항상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8의 위치를 이렇게 그냥 잡아버릴게요. 그러면 8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각각의 점을 제가 x1이라고 하고요. 얘를 x2라고 하고요. 얘를 x3라고 하고요. 얘를 x4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8이 나온다는 건데 이 x1, x2, x3, x4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gx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 gx 자체가 x1 그리고 어떻게 x2, x3, x4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얘가 0이거든요. 0보다 왼쪽에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1 자체가 결국에 0보다 작으니까 이 y equal x1이라고 하더라도 음의 값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절대 만날 수가 없어. 이해됐어요? 그리고 x2, x3, x4라고 하는 녀석은 동시에 지금 보는 바같이 0보다 큰 수에 해당이 되는 건데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총 3개를 그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 2개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벌써 6개가 확보가 돼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제일 작은 거로 이렇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총 몇 개가 만들어져요? 총 7개 이상이 만들어져요. 그럼 거기에다가 만일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어떻게 2개를 이런 식으로 포진을 하겠다. 2개를.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총 3개. 절대 6개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다 얘는 8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결국엔 0이 될 수는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냥 만만하게 그냥 2개 한번 해보자. 근데 얘는 또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다 그냥 쓸게요. 얘가 예를 들어서 알파고 얘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돼? 0보다 작은 거니까 gx라고 하는 그래프랑 만날 수가 없고 베타라고 해봐야 최대 어떻게 3개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의 조건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 보는 바와 같이 8이라고 한 녀석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접하고 있는 상태의 8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의 x의 값이 있고 여기서의 x 값이 있고 여기서의 x 값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이 그래프랑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니까 큰 거 2개를 가지고서 총 6개를 만들어내려면 지금처럼 어떻게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총 6개. 그러면 결국에 이 8이라고 한 녀석이 얘랑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 fx라고 한 녀석은 최고창의 개수가 2분의 1이고, 그리고 어떻게 x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x-베타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올 텐데, 결국에는 어떻게 극대값 자체가 8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 이 x라고 한 녀석에다가 어떻게 0과 베타의 중점인 2분의 베타를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2분의 1에다가 다시 곱하기 4분의 베타의 전체 제곱 곱하기 4분의 베타의 전체 제곱, 얘가 결국엔 8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16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고 베타의 4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베타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2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2냐 4냐? 베타의 4제곱은 16에다가 곱하기 16 2의 4제곱 2의 4제곱이니까 4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4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4의 4제곱 이렇게 납득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이 문제 지금 F'의 5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그냥 제가 끝까지 도출은 하지 않을게요. 자, 요 녀석을 미분을 해가지고 5의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미적분의 활용에 거의 킬러급, 그리고 가장 최상의 킬러들은 저랑 다 풀어봤어요. 미분까지는. 근데 이거보다 적분이 더 어렵냐?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 예, 이거보다 쉬웠으면 쉬웠지 어렵진 않으니까 가장 큰 고비를 이제 잘 통과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원점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다. 자, 직선 y 루트 3의 x가 있는데 지금 보는 바가 제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A라는 점이고 점 P에서는 어떻게 원점 5를 출발해서 X축을 따라서 양의 방향으로 매초 2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자,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세요. 매초 2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등속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것이 t초 이후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때 이 점이라고 한 녀석은 et, 어떻게 0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랬을 때 t초가 되는 순간 점 P를 지나고 y 루트 3의 x에 평행할 직선이 지금 1사분면에서 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세 선분이 있고 호 QA로 어떻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점 Q의 좌표가 지금 어떻게 5가 되는 그 Y좌표가 5가 되었을 때 넓이 S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시오.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S부터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이 녀석을 지금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사각형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 자체가 비대칭의 도형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도형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고 한다면 얘가 중심에 해당이 되니까 Q까지 보조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 전체의 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몇 도야? 3분의 1 파이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A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왕 하는 거 얘는 지금 10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5에 해당이 될 것이고 맞죠? 왜냐면 여기서 수세 발을 이렇게 내린다고만 하더라도 2대 그 다음에 1대 루트 3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5 루트 3에 해당이 되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Q라고 하는 녀석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녀석을 내가 세타다라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Q는 10코사인에 어떻게 세타에다가 10사인에 어떻게 세타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최종적으로 S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부채꼴의 넓이에다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2분의 1에다가 10의 제곱에다가
3분의 1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세타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다시 더하기를 할 거고요. 2분의 1에다가요. 자, 이만큼의 길이가 t초 이후에는 2t에 해당이 되고 얘의 길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0에 해당이 되니까 2t에다가 지금 곱하기 10에다가 곱하기 사인에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세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 이 녀석을 좀 더 예쁘게 한번 써보면 10t에다가 다시 어떻게 사인의 세타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50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s라고 한 녀석을 t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선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s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dt분의 ds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를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자, 봅시다. t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이 녀석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이 세타도 t와 동일한 변수로 취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t가 바뀜에 따라서 세타도 바뀐다라고 해서, 세타 자체가 결국에 변수예요. 그 말인 짓은 무슨 뜻이냐면, 얘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함수 미분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50에다가 이 녀석을 곱했을 때 얘를 세타에 대해서 우선은 어떻게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50이에요. 마이너스 50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니까 여기 뒤에다가 어떻게 dt분의 d세타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인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겠죠. 지금 보시면 얘 10을 이렇게 그냥 쓸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앞에 거를 먼저 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인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어떻게? 이제 미분을 하면 되니까 t 곱하기에다가 코사인의 세타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dt분의 d세타를 동일하게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이 녀석의 값을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또 다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녀석이 무엇이었을 때? 5였을 때야. 그러면 사인의 세타라고 한 녀석이 결국에는 어떻게 2분의 1이었을 때 코사인의 세타라고 한 녀석은 2분의 루트 3에 해당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 대신에 어떻게 2분의 루트 3 집어넣고 그리고 어떻게 사인 세타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제 dt분의 d세타를 이제 어떻게 내가 유도를 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인데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 직선이 결국에는 2t,0을 지나니까 결국에는 y는 루트 3에다가 뭐라고 하면 됩니까? x-2t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직선은 10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 10의 사인의 세타를 어떻게?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10 사인의 세타 이퀄 루트 3에다가 10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2t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양쪽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지? 10에다가 코사인의 세타 루트 3 안에 거 그냥 미분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어떻게? 10에다가 사인의 세타 그리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주의사항이 뭐라고요? 저도 실수를 할 뻔했죠.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녀석이 dt분의 d세타에 해당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dt분의 d세타를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서 한번 봅시다. 얘가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요. 2분의 루트 3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5루트 3에다가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에다가 사인 세타라고 한 녀석은 지금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5가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dt분의 d세타 자, 여기도 써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여기로 보내버리면 10에다가 루트 3에 dt분의 d세타가 이렇게 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3 없어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dt분의 d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다가 각각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자, t의 값은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t라고 하는 녀석은요, 지금 이쪽으로 가셔서 이등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분의 루트 3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기만 하면 그때 t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